그녀는 구매의 좌석에 앉아 있었다. 헝클어진 검은 머리카락, 구겨진 후드티, 작은 천 가방을 꽉 쥔 채 다른 평범한 승객처럼 보였다. 비행기가 난기류에 휘말려 심하게 흔들리자 레이첼은 조용히 승무원에게 물었다. 압력이 떨어지고 있나요? 승무원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고객님, 제자리에 앉아 계세요. 전문가들에게 맡기세요. 근처의 승객이 비웃었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이 비밀 조종사라고 생각하는 것일 거야. 그런데 갑자기 기장의 목소리가 인터컴을 통해 들렸다. 나이트 바이퍼 9, 아직 들리면 조종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다시 요동치며 기내의 깊은 신음소리가 울려 퍼져졌다. 승객들은 팔걸이를 꽉 잡고 창문을 바라보며 마치 폭풍이 그들을 삼킬 것처럼 구름이 휘몰아치는 것을 보았다. 레이첼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앉아 있었고 얇은 테의 안경이 희미한 기내 조명을 받으며 낡은 가방을 안정적으로 쥐고 있었다. 옆자리에 젊은 남자가 화려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비웃으며 말했다. 야, 진짜로 무슨 일인지 아는 것 같아? 앉아. 이건 영화가 아니야. 복도 건너편에 있는 그의 친구는 젤로 세운 머리에 금목걸이를 하고 큰 소리로 웃었다. 그래, 그녀가 우리를 나니아로 데려갈까? 몇 줄 뒤에 앉아있던 빨간색 매니큐어를 한 정장을 입은 여자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실례합니다만 이건 당신의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전을 느끼기 위해 이 좌석을 돈 주고 샀지. 당신이 전문가처럼 행동하는 걸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마치 뺨을 때리는 듯했고 몇몇 승객들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레이첼은 잠시 가방을 만지다가 천천히 안경을 고쳤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침묵은 비행기의 흔들림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고 마치 그녀가 순간보다 더 큰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승무원인 신디는 긴장된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다. 고객님, 진정해 주세요. 당신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레이첼은 얼굴은 무표정이었지만 눈은 흔들림 없이 승무원을 바라보았다. 비행기를 흔드는 건 제가 아니에요. 그녀는 마치 사실을 말하는 듯 싸움을 시작하는 게 아닌 듯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신디는 당황한 듯 잠시 멈칫하다가 전문가인 척하는 승객들에 대해 중얼거리며 돌아섰다. 밝은 핑크색 카디건을 입은 중년 여성이 레이첼을 향해 다가가며 말했다. 여보, 너무 참견하지 마세요. 승무원들이 일을 하게 놔두세요. 구열에서 영웅인 척 할 필요는 없어요. 그녀의 남편은 대머리에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레이첼의 낡은 청바지와 벗겨진 운동화를 힐끗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분 나쁘게 들리지 마세요. 하지만 당신이 앞에 있어야 할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제 모든 열이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고 일부는 속삭였으며 다른 사람들은 웃음을 숨기지 않았다. 레이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안경을 고쳤었고 손가락은 천천히 마치 머릿속으로 10을 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비행기가 다시 더 강하게 흔들리자 몇 줄 뒤에 있던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천장의 조명이 깜빡였고 기내의 낮은 공포의 소리가 퍼져나갔다. 폴로 셔츠를 입은 남자가 짜증난 얼굴로 일어나 레이첼을 가리켰다. 이봐요. 뭔가 아는 척하지 마세요. 아이가 겁먹고 있어요. 그의 아내가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무 이유 없는 후드티 입은 사람이 조종사인 척하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레이첼은 가방을 쥐던 손을 잠시 꽉 쥐었다가 다시 풀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회색과 검은색의 혼란이었다. 트레이닝복을 입은 남자가 비웃으며 레이첼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날씨까지 고치려고? 진정해, 후드티 여자. 그의 친구는 더 크게 말했다. 아마 음모론자일 거야. 비행기가 유령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지도 몰라. 몇몇 승객들이 웃었다. 그 소리는 날카롭고 비열하게 엔진의 소리를 뚫고 들렸다. 레이첼은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내 펼쳤다. 그녀는 읽지 않고 그저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따라가며 마치 자신을 안정시키는 듯했다. 핑크색 카디건을 입은 여자는 그 움직임을 보고 눈을 굴렸다. 오, 좋아. 일기장까지 가지고 있네. 아마 큰 영웅 연설을 쓰고 있는 걸 거야. 자, 이 이야기가 더 진행되기 전에 부탁 하나만 할게요. 휴대폰을 꺼내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지금 느끼는 것을 댓글로 남기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공유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넘어져도 계속 일어서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레이첼로 돌아가 봅시다. 비행기가 또 한 번 격렬하게 흔들렸고 이번에는 뒷줄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졌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일부는 마스크를 잡으려 애쓰고 다른 이들은 그저 얼어붙은 채로 있었다. 깔끔한 흰 셔츠에 넥타이를 느슨하게 맨 사업가가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다. 이건 말이 안 돼야 돼요. 왜 그녀가 저기 계속 앉아 있는 거죠? 그녀를 여기서 내보내야 해요. 더 나빠지기 전에. 그의 말은 동의의 웅성거림을 불러일으켰고 몇몇 승객들은 레이첼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가방을 쥔 채로 앉아 있었고 얼굴은 침착했지만 턱은 마치 자신의 폭풍을 억누르는 듯 단단히 다물고 있었다. 그때 조종석 문이 열리고 부조종사가 나왔다. 그는 키가 크고 짧은 머리에 턱이 단단히 다물어져 있었다. 그는 기내를 스캔하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항법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군 경험이 있는 분, 심지어 기본적인 경험이라도 있으신 분, 자기를 밝히세요. 기내는 엔진 소리와 뒤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흐느낌 외에는 조용했다. 신디는 잠시 망설이다가 레이첼을 가리켰다. 구열에서 그녀가 기압 저하를 언급했어요. 깔끔한 단발머리에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한 여자가 자리에서 몸을 기울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를 믿는다고요? 그녀는 이 비행기를 탈 수 있는 형편조차 안 돼 보이잖아요. 이어진 웃음소리는 더 차갑고 마치 기내가 법정으로 변한 것 같았다. 레이첼은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조종석으로 향했다. 부조종사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귀걸이를 한 여자는 끝나지 않았다. 이건 실수예요. 그녀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소리쳤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어떤 무명 인물 때문에. 레이첼은 잠시 멈춰 손을 좌석 뒤에 얹었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부조종사는 여전히 서 있는 레이첼을 바라보며 다가왔다. 고객님, 항공학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레이첼은 고개를 들고 침착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항시가 서대식 드리프트 중이지 않나요? 그녀는 부드럽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조종사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그는 그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듯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저와 함께 오세요. 그는 조종석 쪽으로 몸을 돌렸다. 레이첼은 조용히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그녀의 운동화는 소리가 나지 않았고 가방은 그녀의 엉덩이에 가볍게 부딪혔다. 그때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일어섰다. 그는 50대였고 뒤로 넘긴 머리에 돈이 많음을 과시하는 시계를 차고 있었다. 잠깐만요. 그는 소리쳤다. 그녀 같은 사람을 거기에 들여보낼 수 없어요. 그녀를 보세요. 그녀는 집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의 목소리는 컸고 기내의 모든 시선을 끌었다. 비행기가 다시 흔들리며 머리 위 짐칸이 덜컹거렸다. 그 중년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건 심각한 상황이에요. 전문가가 필요해요. 후드티 입은 무명 인물이 아니라. 몇몇 승객들은 두려움과 판단으로 얼굴을 굳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신디는 앞으로 나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객님, 그녀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년 남자의 얼굴은 마치 쓴 것을 씹은 듯 일그러졌다. 무언가 시큼한 것. 기술 지원, 그녀? 농담이지, 그렇지? 레이첼은 바닥에서 운동화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멈췄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화난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듯했다. 편견 때문에 이분을 잃어왔어. 그녀는 말했다.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 정도면 날개 하나 잃기에 충분해. 임원은 마치 누군가에게 맞은 듯 입을 반쯤 벌린 채 얼어붙었다. 레이첼은 그의 옆을 지나가며 가방이 그의 팔에 스치고 계속 걸어갔다. 이어폰을 늘어뜨린 10대 소년이 자리에서 몸을 내밀며 크게 조롱했다. 요, 그녀가 우리를 추락시킬 거야. 봐봐, 그녀는 아무것도 몰라. 그의 친구 중 한 명은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킥킥거렸다. 카메라는 레이첼의 등을 향하고 있었고 그녀는 조종석을 향해 움직였다. 소녀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아마도 이번 비행기가 처음일걸. 레이첼을 따라가는 잔인한 웃음이 퍼졌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저 꾸준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손은 지나가는 자리에 가장자리를 스치며 마치 그 순간에 자신을 묶어두는 유일한 것인 듯했다. 조종석 문이 앞에 보였고 레이첼이 도달했을 때 비행기는 다시 왼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몇몇 승객들이 비명을 질렀고 부조종사는 벽을 붙잡아 균형을 잡았다. 레이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그녀 뒤에서 딸깍하고 닫혔다. 안쪽에서는 기장이 땀에 젖은 얼굴로 조종석에 몸을 숙이고 있었다. 그는 레이첼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고 그녀는 초대받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바이퍼 9, 공동항법 허가 요청.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기장은 유령을 본 듯 눈이 휘둥그레졌다. 맙소사, 그 코드를 사용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어. 그의 손은 떨리며 부조종사석을 가리켰다. 나이트 바이퍼 9, 오리건 사건 이후로 사라진 줄 알았어. 레이첼은 대답하지 않고 부드럽게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매끄럽고 연습된 것이었다. 시간이 없어. 그녀는 말했다. 당신의 피치제어 시스템이 잘못된 수치를 제공하고 있어. 그녀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손가락으로 레이더 화면을 스치며 가리켰다. 실제 고도, 경고가 표시된 것보다 8,800피트 높아. 기장은 논쟁하고 싶어 하듯 입을 움직였지만 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레이첼의 손은 보조 조종 장치로 이동해 빠르게 재조정했다. 그녀의 낡은 청바지나 벗겨진 운동화와 어울리지 않는 속도로. 라디오에서 잡음이 들려왔고 항공사 지원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권위적이었다. 승객이 조종장치를 다루지 않는다. 명령이다. 기장은 망설이며 마이크 위로 손을 올렸지만 대답하기 전에 보안요원의 목소리가 기내 스피커를 통해 거칠고 단호하게 들려왔다. 방어 시스템에서 제거된 사람이 아무것도 만지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 레이첼은 손가락을 조종장치에 멈추고 살짝 고개를 돌려 기장의 눈을 마주쳤다. 그럼 구조를 부르기 시작해. 그녀는 말했다. 모두의 시신을 회수하기 위해. 기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부조종사는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서명할게. 그녀에게 맡겨. 레이첼은 부조종사석을 끌어올리며 헤드셋을 쓰고 기장의 손이 멈추게 할 만큼의 연습된 손쉬움으로 조종장치를 조정했다. 그녀는 미소를 짓지도 주저하지도 않고 마치 기계적인 정밀함으로 조종장치를 조정했다. 밖에서는 폭풍 구름이 어둡고 무겁게 드리워졌지만 레이첼의 집중은 화면에 있었고 그녀의 손은 마치 수천 번 해본 듯 움직였다. 기장은 얕은 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마치 전투구역에서 조종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 레이첼의 눈은 잠시 그를 향했다가 다시 조종장치로 돌아갔다. 그녀의 침묵은 어떤 대답보다도 컸다. 기내에서는 분위기가 시큼했다. 임원은 다시 자리에 앉아 옆 사람에게 중얼거렸다. 어떤 헤지펀드 타입이 실크 타일을 메고 있어. 그녀가 이걸 망치면 누가 책임질 건데? 그는 비행기의 절반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말했다. 헤지펀드 남자는 끄덕이며 기름진 목소리로 말했다. 정확히. 아무도 그녀가 누군지 몰라. 해커일 수도 있잖아. 디자이너 블레이저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여자가 복도 건너에서 말했다. 그녀는 방어 시스템에서 제거되었다고 들었어. 아마 군사 재판을 받았거나 더 나쁜 상황일지도 몰라.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엄마는 조종석 문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찬 눈으로, 그러나 동시에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옆에 앉은 여자에게 속삭였다. 그녀가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면? 스카프를 단단히 두른 나이든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순진하게 굴지 마. 그녀는 그냥 승객일 뿐이야. 그녀의 옷을 봐. 엄마의 얼굴은 떨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조종석 문을 바라보며 아이를 더 꽉 안았다. 아이는 장난감 비행기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레이첼의 가방은 여전히 그녀의 자리에서 엄마의 눈에 들어왔다. NB라는 글자가 새겨진 작은 낡은 패치가 있었다. 레이첼의 목소리가 인터컴을 통해 안정적이고 명확하게 들렸다. 여객 92입니다. 통제된 하강을 준비하세요. 자리에 앉아 계세요. 기내는 조용해졌고 모든 머리가 스피커를 향했다. 보안요원의 턱은 굳어졌지만 그는 앉았다. 부조종사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짧고 전문적으로. 나는 그녀의 행동을 승인합니다. 그녀가 조종을 맡습니다. 기내에는 웅성거림이 퍼졌다. 일부는 충격을 받았고 다른 일부는 화가 났다. 핑크색 카디건을 입은 여자는 남편에게 속삭였다. 그녀가 비행기를 조종하게 놔두고 있어. 그녀가. 조종석에서 레이첼의 손은 조종 장치 위에서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눈은 화면과 창문 사이를 오가며 멀리서 카무차카 산맥이 거칠고 용서 없이 드러났다. 그녀는 스위치를 향해 손을 뻗었고 손가락이 오래된 에코 웨이브 지형 탐색 시스템을 스치며 대부분의 조종사가 몇 년 동안 만지지 않았던 것을 켰다. 화면이 깜박이며 아래 지형의 거친 윤곽을 보여주었다. 기장은 그의 손이 자신의 조종 장치 위에서 망설이며 그녀를 믿어야 할지 말지 확신하지 못한 듯 지켜보았다. 에코웨이브를 사용하고 있군. 그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레이첼은 그를 보지 않았다. 지금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유일한 시스템이에요. 그녀는 말했다. 조종 패널에서 희미한 비프음이 들렸고 레이첼의 눈은 좁아졌다. 그녀는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다이얼을 조정했고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 정확해서 거의 안무처럼 보였다. 기장의 손은 개입하고 싶어 하듯 떨렸지만 그는 침묵을 지키며 고도 수치가 안정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밖에서는 폭풍 구름이 잠시 갈라지며 맑은 하늘의 조각을 드러냈고 레이첼의 입술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듯 얇게 다물렸다. 부조종사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전에 해본 적이 있죠? 그렇죠? 레이첼의 손가락은 잠시 멈췄다가 다른 조종 장치를 조정했다. 그녀의 침묵이 말보다 더 크게 대답했다. 비행기는 부드럽고 의도적인 하강을 했고 흔들림이 멈췄다. 기내 압력 게이지는 정상으로 돌아갔고 경고등은 하나씩 꺼졌다. 레이첼은 다시 고도를 조정하며 비행기를 폭풍 구름 사이의 좁은 틈으로 끌고 갔고 아래로는 어둡고 조용한 거인들처럼 산들이 지나갔다. 부조종사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눈이 커졌다. 어떻게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레이첼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조종장치에 손을 대고 얼굴은 읽을 수 없었다. 희미한 흉터가 그녀의 왼쪽 손목을 따라 거의 보이지 않게 지나가며 소매 아래로 사라졌다. 승무원이, 신디가 아닌 더 어린 목소리가 떨리는 승무원이 클립보드를 쥐고 조종석으로 들어왔다. 손님들이 당신이 누구인지 묻고 있어요.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레이첼은 고개를 들지 않고 조종장치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들에게 안전벨트를 매고 진정하라고 전해요. 그녀는 마치 커피를 주문하는 것처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승무원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다. 문이 닫히자 기장은 중얼거렸다. 그녀는 전쟁구역 훈련 매뉴얼에서만 가르치는 동작을 방금 해냈어. 레이첼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어깨는 잠시 긴장했다. 마치 기억이 너무 가까이 스친 것처럼. 기내에서는 6살쯤 되어 보이는 양갈래 머리를 한 작은 소녀가 곰 인형을 들고 엄마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그녀는 슈퍼히어로야. 소녀는 작지만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맑다. 청바지 재킷을 입은 피곤해 보이는 여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 지었다. 그럴지도 몰라 귀여운 아가. 그녀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 트레이닝복을 입은 남자가 그 말을 듣고 콧방귀를 뀌었지만 이제는 그 힘이 약해져 확신이 덜했다. 임원은 조용히 팔짱을 낀 채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다. 블레이저를 입은 여자는 마치 어떤 신호를 기다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했다. 손이 굽어 있고 팔꿈치가 패치된 재킷을 입은 나이든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다. 주위 승객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그는 레이첼의 빈 좌석으로 다가가 그녀가 남긴 작은 노트북을 집어들었다. 그는 그것을 열어 페이지를 훑어보고는 마치 신성한 것처럼 조심스럽게 닫았다. 이건 그냥 아무나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거칠지만 분명했다. 이건 비행 기록이야. 오래된 군사 기록. 기내는 조용해졌고 고개가 그의 손에 든 작은 낡은 책을 응시했다. 비행기는 이제 안정적으로 엔진의 소리가 일정하게 들리며 거의 위로가 되었다. 레이첼의 목소리가 다시 인터콤을 통해 들렸다. 우리는 안정적입니다. 20분 내에 착륙 준비 중입니다. 기내는 환호로 가득 찼고 일부는 박수를 치고 다른 이들은 울며 옆 사람을 껴안았다. 기장의 목소리가 뒤따랐고 거의 경건하게 들렸다. 이것은 여러분의 기장입니다.
우리는 구열에 앉은 승객에게 우리의 생명을 빚졌습니다. 곰 인형을 가진 작은 소녀가 손뼉을 치고 얼굴이 밝아졌다. 보안 요원은 고개를 돌리고 턱을 꽉 물었다. 임원은 움직이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며 창백한 얼굴로 있었다. 비행기가 하강하면서 후드를 쓴 젊은 남자가 노트북을 열고 필사적으로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그는 옆에 앉은 대학생에게 몸을 기울였다. 뭔가를 찾았어. 그는 화면을 보여주며 속삭였다. 나이트바이퍼 그게 몇 년 전의 포럼 게시물. 오리건에서 임무를 구한 공군 조종사. 그녀야? 학생의 눈이 커지며 조종석 문 쪽을 힐끗 보았다. 그녀는 진짜야? 젊은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에 더 많은 것을 발견하기 위해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다. 도쿄에 도착했을 때 착륙은 마치 나쁜 꿈이었던 것처럼 부드러웠다. 승객들은 여전히 떨리거나 안도감에 웃으며 내렸다. 레이첼은 마지막으로 내린 사람 중 하나였고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운동화는 타막 위에서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고 감사의 인사를 찾지도 않았다. 그녀는 단지 터미널 쪽으로 걸어갔다.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리며 공항의 불빛을 받았다. 트레이닝복을 입은 남자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보며 냉소가 사라졌다. 저게 대체 누구였지? 그는 친구에게 중얼거렸고 친구는 고개를 저었다. 그날 늦게 열린 기자회견에서 항공사 대변인이 연단에 섰고 카메라가 번쩍였다. 우리는 안전한 착륙에 감사드립니다. 그는 완벽하게 매듭지어진 넥타이를 메고 말했다. 우리 승무원은 전례 없는 상황을 전문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기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승객들이 려려어 도움이 종길이 구열의 여자가 비행기를 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누구였습니까? 대변인은 잠시 주저하다가 미소 지었다. 그저 운이 좋은 승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방은 웅성거렸고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이들은 회의적이었다. 레이첼은 거기에 없었다. 그녀는 이미 공항을 반쯤 지나갔고 가방은 엉덩이에 부딪혀 넣었다니까에 아마도 대학생일 젊은 여자가 그녀를 따라갔고 여전히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잠깐만요. 사람들이 당신의 얼굴을 알 수 있도록 잠시 나와줄 수 있나요? 레이첼은 잠시 등을 돌리고 멈췄다가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무거운 것이 있었다. 그들은 내 얼굴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살아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는 돌아서서 계속 걸어갔고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대학생은 여전히 휴대폰을 든 채로 서 있었다. 공항 라운지에서 그 비행기의 승객들이 모여 낮은 목소리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한 여자가 팔짱을 끼고 얼굴을 찡그리며 있었다. 나는 여전히 믿을 수 없어. 그녀는 주의를 끌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나 운이 좋을 수 있어. 그녀는 영웅이 아니야. 패치가 있는 재킷을 입은 나이 든 남자는 여전히 레이첼의 노트북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건 운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말했다. 이것은 좌표, 비행 경로, 손으로 쓴 것이야. 그녀는 이미 지옥을 통과한 적이 있어. 그룹은 조용해졌고 여자의 귀걸이가 반짝이며 그녀는 시선을 돌렸고 그녀의 확신은 흔들렸다. 일주일 후 이야기는 퍼졌다. 승객들의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이 인터넷에 넘쳐났다. 조종석에서 레이첼의 흐릿한 모습, 조종관을 잡고 있는 그녀의 차분한 얼굴, 댓글은 경애와 불신이 섞여 있었다. 이 여자는 누구지? 그녀는 전설일 거야. 왜 숨기는 걸까? 항공사는 여전히 운이 좋은 승객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비행기의 임원은 사무실에서 질문을 피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고 얼굴이 빨개졌다. 몰랐어요. 그는 계속 말하며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했다. 그런 다음 매달 수여식이 있었다. 이는 특별한 일을 한 민간인을 위한 작은 행사였다. 미국 대통령이 연단에 섰고 얼굴은 진지하지만 따뜻했다. 우리는 아무도 행동하지 않을 때 행동하는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말했다. 그런 다음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멈췄다. 나이트 바이퍼 마인, 만약 당신이 보고 있다면 이 나라는 여전히 당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빚지고 있습니다. 방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그녀가 걸어 들어올 것처럼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뉴스 앵커들은 며칠 동안 그 장면을 반복 재생하며 오래된 공군 기록을 파헤치며 기밀 임무 후 사라진 조종사의 속삭임만을 발견했다. 비행기의 승객 중 한 명, 사건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던 30대의 조용한 남자가 온라인에 영상을 올렸다. 그것은 그의 좌석에서 촬영된 흔들리는 영상으로 레이첼이 조종석으로 걸어가는 실루엣이 보였다. 이게 그녀입니다. 그는 내레이션하며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를 구했어요. 그 영상은 바이럴이 되었고 수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댓글은 평가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간과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레이첼의 얼굴은 결코 뚜렷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남았다. 오리건으로 돌아온 레이첼은 작은 차고에서 손에 모터 오일을 묻히고 있었다. 작업대 앞에는 카뷰레터가 펼쳐져 있었다. 라디오는 클래식 록 방송국에 맞춰져 있었지만 뉴스 속보로 바뀌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방을 채웠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볼트를 계속 조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안정적이고 정확했다. 그녀의 손목에는 기름 얼룩 아래의 작은 문신, NVB이 있었다. 그것은 잠시 빛을 받다가 그녀가 손을 걸레로 닦으며 사라졌다. 차고를 소유한 남자는 회색 수염과 절뚝거리는 다리를 가진 나이든 남자였고 고개를 내밀었다. 레이첼, 들었어? 그들이 또 어떤 영웅 조종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그녀는 한 번만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은 읽을 수 없었다. 그래, 그녀는 말했다. 꽤 놀라운 이야기인 것 같아.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으며 앞쪽으로 돌아갔다. 레이첼은 계속 일했고 라디오는 배경에서 흥얼거렸다. 그녀 없이 세상은 계속 움직였다. 그 비행기의 승객들은 그녀를 결코 잊지 않았다. 곰인형을 가진 작은 소녀는 후드를 쓴 여자가 비행기를 조종하는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엄마는 그것을 거실에 액자에 넣었다. 임원은 한 달 후에 직장을 잃었다. 그의 발언이 바이럴이 된 후 조용히 해고되었다. 핑크색 가디건을 입은 여자는 소셜미디어에서 그녀의 엘리트 지위를 자랑하는 것을 멈췄다. 그녀의 마지막 게시물은 비판하는 댓글로 가득 찼다. 보안 요원은 책상 근무로 재배치되었다. 그의 이름은 사건에 묶여 그를 괴롭게 했다. 그들 중 누구도 레이첼의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비행기를 탈 때마다 하늘을 볼 때마다 그녀를 느꼈다. 비행기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비행기에서 내린 젊은 엄마가 아기와 함께 앉아 있었다. 장난감 비행기를 여전히 작은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는 옆 테이블에서 대화를 엿들었다. 몇몇 파일럿들이 그 미스터리한 여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비행 470편을 구한 사람. 훈련 없이 그렇게 비행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이 존경심 가득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미소 지으며 아들에게 속삭였다. 저분이야 우리를 집으로 데려다 준 분. 어린아이는 순간의 무게를 모른 채 장난감 비행기를 흔들며 깔깔 웃었다. 그녀는 그들의 감사도 사과도 필요 없었다. 레이첼은 항상 그랬듯 해야 할 일을 했고 운동화를 조용히 땅에 디디며 가방을 어깨에 걸쳤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제 안정된 비행기 엔진 소리가 있었고 입에 6명의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고 있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그래야만 했다.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저와 함께 상처, 배신, 그리고 마침내 치유의 여정을 걸어가려면 팔로우를 눌러주세요.